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생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말 한자 그대로 보면 붙들기와 살생이에요. 즉, 남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생물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남의 몸에 기대어 살아가는 벌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생충이 기대어 살아가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숙주입니다. 숙주는 기생충이 살아가는 장소이자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존재예요. 기생충 입장에서는 숙주가 집이자 식당인 셈이죠. 자, 이제 기생충의 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다음 내용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기생충은 사람 몸속, 예를 들어 폐, 위장, 소장 등에 자리 잡고 살면서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충란이라고 해요. 그럼 충란은 어떻게 몸 밖으로 나올까요? 바로 분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분변을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분변 속의 충란이 채소에 묻어서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많았어요. 사람이 그 채소를 먹고 몸속에서 부화하고 다시 분변으로 배출되고 이렇게 기생충의 생활사가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식물은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은 기생충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고 영양을 공급해줄 구조도 없어요. 게다가 침입이 감지되면 독성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감염된 세포를 스스로 죽이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즉, 식물은 기생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소는 숙주가 아니라 단순한 이동 경로일 뿐입니다. 충란은 채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겉면에 묻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대부분 흘러내려 제거할 수 있어요. 결론은 채소는 숙주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숙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동물이 충란이 묻은 채소를 먹으면 충란은 동물 몸속에서 유충으로 성장합니다. 유충은 사람의 유아기처럼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성충까지는 자라지 못합니다. 성충은 사람의 성인기처럼 기생충의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왜 동물 몸속에서는 성충이 되지 못할까요? 성충이 되기 위한 영양분은 사람 몸속에 더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소나 돼지를 먹으면 기생충은 사람 몸속에서 성충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오기까지 중간을 거치는 숙주를 중간숙주, 그리고 기생충이 성체가 될 수 있는 숙주를 최종숙주라고 합니다. 즉, 동물은 중간숙주, 사람은 최종숙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사람의 분변을 강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강에 살고 있는 외우렁이나 다슬기 같은 연체동물이 그 분변 속에 있는 충란을 먹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 연체동물이 몸속에서 충란이 유충으로 부화합니다. 그리고 그 연체동물을 민물고기나 가재 같은 고등동물이 먹게 되면 그 속에서 한 번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유충은 그 민물고기나 가재가 사람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서 최종 숙주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즉,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를 2번 거쳐서 최종 숙주인 사람에게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앞으로 크게 분류해서 배워볼게요. 채소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 육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 어패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 이때 채소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육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1개, 어패류에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2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울 내용 짐작하시죠? 먼저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즉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부터 살펴볼게요. 이 기생충들은 모두 충란을 통해 감염되고 사람이 직접 숙주가 되는 형태입니다. 중간 숙주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중간 숙주는 무엇인가요?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 생활사나 감염 경로, 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첫 번째 회충은 생활사가 조금 복잡해요. 충란이 입으로 들어오면 소장에서 유충이 됩니다. 그 유충은 소장벽을 뚫고 간, 심장, 폐, 기관지, 식도를 거쳐 다시 소장으로 돌아와서 성충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몸속을 한 바퀴 도는 걸 회유경로라고 해요. 시험에서는 회충의 생활사가 아닌 곳은 같은 문제로 출제됩니다. 두 번째 편충은 생활사가 복잡하지 않고 대장에서 기생해요. 편충은 채소로 묻은 충란이 입으로 들어온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충은 항문 근처에 살고 있다가 새벽에 항문 주위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감염되면 항문이나 회음부가 간지럽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응가하고 손 씻기를 잘 못하니까 요충란이 퍼지기 쉬워서 집단 감염이 잘 일어납니다. 요충은 항문, 집단 감염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하면 입모양이 동그랗잖아요. 항문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구충이에요. 구충은 십이지장충이라고도 불러요. 두 이름 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충은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경피 감염이 더 흔해요. 그래서 맨발로 논밭에서 작업하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경피 감염은 구충만이 특징입니다. 오염된 논밭이 구충의 시험 포인트예요. 다섯 번째는 동양 모양 선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다른 애들보다 식염에 강해요. 그래서 절인 채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구충과 마찬가지로 경피 감염도 일으키지만 동양 모양 선충의 포인트는 식염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기생충들 대부분은 충란이 열에 약해서 햇빛에 노출되면 죽어요. 그래서 일광소독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요충은 실내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일광에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모두 경구 감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구충과 동양 모양 선충은 경피 감염까지 일으킨다는 점, 특히 구충 꼭 기억해주세요. 특징 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다음 중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은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이 아닌 것은 입니다. 그럼 이제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즉 중간 숙주가 한 개인 기생충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짝짓기만 잘 외워두면 끝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무구조충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구, 갈고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민촌충이라고도 불렀어요. 얘는 소고기에서 유충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묵국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두 번째는 유구조충입니다. 얘는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옛 이름이 갈고리촌충입니다. 유구조충은 돼지에서 유충이 됩니다. 돼유. 세 번째, 선모충입니다. 선모충도 돼지가 중간 숙주예요. 돼지는 유구조충과 함께 외울 수 있어요. 유선이는 돼지다. 유선이한테 미안하지만 유선이는 돼지예요. 네 번째, 만손열두조충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운데요. 닭고기 먹고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닭고기 먹고 감염되는 기생충은 이라고 나오면 만손열두조충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톡소플라스는 조금 특별해요.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최종 숙주입니다. 즉 고양이 몸속에서만 번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중간 숙주로서 몸속에 유충 형태로 감염되지만 번식은 못해요. 톡소플라스마는 임산부가 감염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에게 감염이 직접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한데요. 유산, 불임, 태아 기형, 뇌 손상, 시력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톡소플라스마는 임산부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병이에요. 예를 들어 광견병도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이 톡소플라스마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자, 이제 중간 숙주가 2개 이상의 기생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제1중간 숙주, 제2중간 숙주를 순서대로 정확히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순서만 바뀌어도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는 간흡충입니다. 간흡충은 외우렁이, 붕어, 잉어, 사람 순서대로 감염돼요. 제1중간 숙주는 외우렁이고요. 제2중간 숙주는 붕어, 잉어 같은 민물고기입니다. 두 번째 폐흡충은 다슬기, 가재, 개, 참개, 사람 순서예요. 여기는 간디가 왜 붕어, 잉어를 패다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간디가 왜 붕어, 잉어를 패다가? 세 번째는 요코가와 흡충입니다. 요코가와 흡충은 다슬기, 담수어, 사람 순서예요. 요다담! 요다가 담수어 먹고 감염됐다. 요다담!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광절열두조충입니다. 광절열두조충은 물벼룩, 연어성어, 사람 순서예요. 외우는 문장은 강물연송. 생연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회충처럼 생활사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광절열두조충은 우리 몸속 소장에 달라붙어 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물연송장 이렇게 외우세요. 강물연송장. 다음은 아니사키스충입니다. 얘도 조금 특별한데요. 좀 전에 톡소플라스마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최종 숙주가 아니에요. 최종 숙주는 고래류, 즉 돌고래나 바다표범 같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제1 중간숙주는 각각류, 제2 중간숙주는 사람, 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최종 숙주가 고래류고요. 시험에서는 각각류와 고래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면서 사람이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기생충이 몇 가지 있었죠? 톡소플라스마 아니사키스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라리아도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최종 숙주, 사람이 중간 숙주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상충입니다. 얘는 말라리아와 반대예요. 얘는 반대로 모기가 중간 숙주, 사람이 최종 숙주가 됩니다. 이 말라리아와 사상충의 공통점은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모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생충의 생활사와 숙주, 감염 경로를 배웠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기생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바로 안 먹는 거예요. 생식금지. 기생충은 대부분 입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생선회, 덜 익힌 고기, 생채소는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기. 채소에는 충란이 겉면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씻으면 충란을 물리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충분히 익혀 먹을 것. 기생충은 대부분 열에 약해요. 70도 이상에서 1분만 익혀도 사멸이 됩니다. 네 번째, 특히 분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채소 재배 시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분변을 비료로 사용하면서 기생충 감염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수 처리와 화학 비료 사용으로 감염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지막, 조리 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조리기구를 반드시 소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생식한 일이 없어도 조리기구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손질한 도마와 칼을 씻지 않고 생선회를 손질하면 충란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기구는 재료 바꿀 때마다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기생충 예방법은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생식금지, 흐르는 물에 세척, 충분히 익히기, 분변위생 처리, 조리기구 소독 및 손 씻기 철저. 이제 시험에서 기생충 예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 유형도 자신있게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만으로도 기생충 관련 기출문제를 대부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조금 더 깊게 나왔던 기출문제 1개가 남아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간디스토마는 제2 중간숙주인 민물고기 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다가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가? 정답은 1번, 피낭류충입니다. 이 문제는 간흡충의 생활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1 중간숙주와 제2 중간숙주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죠. 간흡충은 충란이 분변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제1 중간숙주인 외우렁이가 충란을 먹으면 충란이 외우렁이 몸속에서 유모유충, 포자유충, 레디아, 세르카리아 단계로 성장하고 세르카리아가 물속으로 나와서 민물고기 몸속으로 침입합니다. 그러면 민물고기 몸속에서 피낭유충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민물고기를 생식하면 피낭유충이 인체에 감염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활사 전체를 이해하고 푸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헷갈린다면 답만 외워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은행식 시험에서는 정확한 키워드만 기억해도 합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